2127년 지구 육군사관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거꾸러지고 있다. 폐쇄된 제3 컴퓨터 실습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기계음 하나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진다. 수십 대의 모니터 중 오직 한 대만이 형광등보다 더 냉철한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다. 화면 위로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설계도. 대 앞에 앉은 카르마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맹렬한 속도로 춤을 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을 바라보는 듯 건조하게 초점을 고정하고 있다. 카르마. 현재 리퍼 패턴이 과다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휴식을 권고합니다. 이미 48시간 연속으로 가동 중입니다. 저런다. 카르마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다. 화면에는 미래에 등장할 공허의 군단의 주력 전함 구조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수입자, 레이저의 설계도가 오가고 있다. 네. 작성 중인 논문의 우주 더브리 전술편은 현대 물리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를 제출할 경우 학술적 반발은 물론 정신 간정까지 이어질 확률이 92%입니다.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내 불행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다. 카르마의 목소리는 마치 마른 나무가 부러지는 듯한 건조함을 띈다. 그는 엔터 키를 3개 내리친다. 화면 중앙에 붉은 글씨로 금지된 이론 공허의 군단과 잔해장 전술이라는 제목이 뜬다. 전쟁은 이론대로 흐르지 않는다. 쓰레기 같은 잔해 하나가 전세를 뒤집는다. 30년 후 인류가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이미 늦을 테지. 자료 저장 완료. 출력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터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두꺼운 종이를 떠야 된다. 바로 그때 실습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야간 순찰을 도는 조교 주민호가 방금 들어온 것이다. 이 시간에 컴퓨터실에? 카르마 학생? 아직도 안 잤어? 주민호는 평소 소심한 성격의 조교다. 그는 카르마의 책상 위에 쌓인 난생보기 힘든 기하학적 도면들을 흘겨본다. 단순한 과제물과는 분명히 달랐다. 아니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출력물 내용이 좀 수상해 보여서 이건 학교 커리큘럼에 없는 내용인데. 주민호가 가까이 다가와 출력물을 집어든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워프 게이트 파괴를 통한 우주 더브리 전개, 생체 반응형 소음 전술. 2157년의 전술들이 2127년의 눈에는 미친 이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야? 우주 쓰레기를 병기로 쓰다고. 게다가 이 외계생 측 구조도는 힘을 누설이야. 이건 어디서 얻은 거야? 내 머릿속에서 나왔다. 카르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배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난다. 주민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다. 마치 총구를 정면으로 마주한 듯한 위압감. 그것이 네가 알 권리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면 종이를 내려놓고 돌아서. 이건 학교장 보고해야겠어. 넌 위험해, 카르마. 정말 위험한 놈이야. 주민호는 서둘러 종이를 챙겨들고 실습실을 뛰쳐나간다. 운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친다. 카르마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듯 가볍게 숨을 뱉는다.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털이 방안을 수립할까요? 조교의 기억을 소거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불필요하다. 어차피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자들이 나타날 테니. 장면 전환. 다음 날 아침 학과장실. 무거운 침묵이 감돈다. 책상 위에는 주민호가 가져온 논문이 놓여있다. 날 과장과 물리학 교수들이 얼굴을 붉히며 논쟁 중이다.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광기에 빠진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워프게이트의 잔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니 이건 범죄입니다.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이 논리의 완결성은 기존 이론과 완전히 상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마치 이미 전쟁을 치러본 사람의 전술 지침 같다는.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논문을 읽어내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난다. 아이, 특수 전술 교수이다. 지구 연방 최고 회의 그림자에 속한 배신자의 신부 반란이다. 꽤 흥미로운 장난감이군요. 반란의 눈에는 교육자의 온기가 없다. 오직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차가운 빛만이 서려 있다. 단순히 엉뚱한 학도의 망상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위험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이 수치들, 이 데이터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에 가깝죠. 반란 교수님, 당신도 그 미친 이론을 옹호하는 겁니까? 옹호? 아닙니다. 저는 그냥 불온한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야 한다는 원칙주의자일 뿐이에요. 반란이 논문을 덮으며 씁쓸한 뒤처를 찬다. 이런 이론을 알고 있는 학생을 방치하는 건 학교의 안위는 물론 연방의 보안에도 위협이 될 겁니다. 하루마라던가 이름이 이신이었나요? 그를 특별히 관리해봐야겠습니다. 반란의 말 속에는 묵직한 사례가 섞여 있다. 파르마의 논문은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그를 제거할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파르마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어두컴컴했던 도서관의 조명이 꺼지고 시야는 눈부실 정도로 차가운 형광등 아래로 강제 전환된다. 돔디 중에는 밀랍과 뻣뻣한 제복, 그리고 오래된 금속 냄새가 섞여 있다. 육군사관학교 제3전술 회의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학문의 토론장이 아니라 사상 검증을 위한 재판정처럼 느껴진다. 안마는 회의실 중앙에 홀로 서 있다. 그의 앞에는 반원형으로 배치될 심사위원단이 앉아있다. 악과장 교수진, 그리고 그 뒤편에는 군림하는 듯한 표정으로 앉은 반란 교수가 보인다. 알날의 손에는 카르마가 밤새 작성한 우주 더블 전술 논문이 쥐어져 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찢는다. 보게나, 학과장님. 이것이 단순한 학생의 상상력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발역입니다. 알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카르마를 향해 종이 뭉치를 툭 던지듯 내민다. 카르마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하며 가만히 서 있다. 적성 외계 종족의 전술을, 그것도 아직 우리가 접조차 하지 않은 생체 병기의 움직임을 흉내낸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인류의 소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질입니다. 이 녀석은 이미 정신이 오염되었어. 반란 교수,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비록 논리가 급진적이지만 소련의 상상력은... 상상력? 우주 쓰레기 잔해를 방패 삼고 적의 생체 신호를 흉내내어 기만하는 광기를 상상력이라 부릅니까? 이건 공허의 군단이 쓰는 벌레 같은 수법입니다. 이 녀석은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지? 계산입니다. 카르마의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마치 깊은 해저에서 울리는 소나처럼 회의실의 정적을 흔든다. 뭐? 전장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함대 전술은 거대한 포병전에 집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 공간에서의 전면전은 필연적으로 잔해를 양산합니다. 그 잔해는 방해물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은퇴막이 됩니다. 닥쳐라. 감히 교수 앞에서 설치지 마라. 네 놈이 적을 동경한다는 게 꽤 명확해. 그때 카르마의 귀가 레베나디 기동한다. 에텔의 목소리만이 들릴 수 있는 주파수로 전달된다. 카르마, 경고합니다. 반란 교수의 심박수가 이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의 오른손 주머니에서 미약한 전자기파가 감지됩니다. 5분 기간엔 신원 확인을 위한 데이터 송신기입니다. 벌써 주인에게 보고를 올렸군. 예상대로다. 우와, 카르마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난다. 그는 반란의 흥분이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저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손길을 감지하고 있다. 동경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연입니다. 교수님, 당신이 아는 전쟁은 고전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당신의 상상력조차 초월할 것입니다. 거친 미다짐은 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문이 열린다. 번호 소리가 리듬 있게 울려 퍼진다. 비약적인 분위기의 남자가 위병들을 거느리고 들어선다. 연방정부의 고위인사, 상원의원 겸 특별감찰관이다. 소란스럽군요. 내가 들으니 재능 있는 학생 하나가
마녀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말이죠. 알란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다. 아, 감찰관님, 아니, 상원의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놈은 바로 저기 위험한 사상을 가진 난원 의원은 반란을 무시하고 천천히 카르마 앞으로 다가온다. 그는 카르마의 턱을 검지로 들어 올리듯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의 눈빛에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냉기가 서려 있다. 이름이 뭐냐? 643D 이신. 이신, 그래. 네가 쓴 글을 봤어. 봉호의 군단의 전술을 분석했다고? 꽤나 섬세하더군. 마치 그들을 직접 보기라도 한 것처럼. 상원의원의 눈동자가 가늘어진다. 표면적으로는 신문이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이 녀석이 미래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비밀 프로젝트를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한 의구심이 섞여 있다. 말해봐라. 넌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지? 혹시 연방의 기밀 서버를 뚫고 들어간 방법을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외부와 내통하는 통로가 있는 거고? 분석 완료. 대상의 동공 확장과 미세한 떨림 감지. 그는 프로젝트 사이런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생체, 무기 연구와 관련된 더혹감이 나타납니다. 가르마는 실소를 삼킨다. 대신자가 내 죄를 못 넘곤 역설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다혹감을 이용해야 한다. 가르마는 상원의원의 눈을 똑바로 음시한다. 기밀 서버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승리하는 방법만을 고민할 뿐. 말한 수작은 집어치워. 내 놈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꺼내지 마. 넌 이 자리에서 기소되도록 만들겠어. 기소하시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카르마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선다. 어리가 좁혀지자 상원의원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다 멈칫한다. 그 전에 묻고 싶군요.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제3구역의 실험체 번호 704호가 폭주한 사건은 기억하십니까?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반란을 포함한 모든 교수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하지만 사머리원의 얼굴은 사색이 된다. 야? 그날의 기록은 모두 지워졌겠지. 하지만 피냄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계 종족의 유물을 불법으로 발입해서 인간을 실험체로 썼다는 그 흔적 말입니다. 의원님, 정말로 저를 신문하실 건가요? 카르마, 블러프 성공 확률 98%. 대상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력을 사용할 확률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나의 사모니원의 눈에 살기가 든든한다. 이 어린 생도가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그것도 아직 누구도 모르는 사실에 꿰뚫어 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다. 위험한 존재다. 당장 없애기엔 너무 수상해. 그렇다고 놔두기엔 너무 위험한 날선 칼날이다. 재치권. 이신, 네가 어디서 헛소문을 주워들었는지는 알겠지만 그런 헛소문으로 나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상원의원은 몸을 돌려 학과장과 반란을 쳐다본다. 그의 표정은 악의로 가득 찬 미소로 바뀌어 있다. 이런,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군요. 이 학생이 반역자인지 아니면 그저 천재적인 미친놈인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해 봅시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서, 시뮬레이션입니다. 내가 직접 설정한 최악의 시나리오. 네가 그토록 자신하던 그 잔의 전술이 실전에서 먹힐지 아니면 네가 그냥 죽어야 할 쓰레기인지 보여주지. 상원의원이 카르마에게 돌아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왕령의 정의 병력을 상대로 네 혼자서 승리하면 너의 논문을 받아들이고 모든 혐의를 취소해주지. 하지만 진다면 그 즉시 퇴학 그리고 영구적인 구속수감 처분이야. 어떻겠나? 침묵의 사령관님? 카르마는 미소를 짓지 않는다. 30년 전쟁의 비명을 들은 자가 어린애들의 놀이에 응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관문이다. 카르마, 이 상황은 명백히 불리합니다.
니의 상대는 고위 인사가 조작한 시뮬레이션일 것입니다. 패배 확률은 확률은 0입니다. 타르마의 눈빛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빛난다. 그는 심장이 뛰기 전에 이미 승리의 그림을 그려 마친다. 수락합니다. 준비하시죠, 의원님. 당신이 만든 지옥이 저를 죽이기엔 역부족일 겁니다. 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린다. 그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장차 수많은 적을 베어넘길 사령관의 선언처럼 들렸다. 냐이장의 침묵과 찬물을 끼얹은 듯한 냉기를 뒤로하고 타르마는 군사 아카데미 심전부에 위치한 전투 시뮬레이션 센터에 도착했다. 거대한 돔 형태의 천장에는 수천 개의 조명이 별처럼 박혀 있었고 아래로는 투명한 아크릴 재질의 관침대기 마치 원형 경기장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중앙의 홀로그램 스테이지 위에는 험준한 소행성 지형이 맴돌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백 명의 생도와 교관들이 카르마를 향해 손가락질하듯 시선을 꽂아 넣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명확했다. 오기심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를 처형하는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의 눈빛이었다. 저게 미친 짓이라며? 10명 대 30명이라고? 게다가 신입생이 교관진을 상대로? 당연히 패배하지. 알란 교수님이 잡아먹으려고 던져주는 먹이나 다름없어. 알란 교수가 관측석 중앙에 우뚝 서서 마치 마술쇼의 사회자처럼 팔을 벌렸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승리감이 흐르고 있었다. 옆에는 그가 미리 준비해둔 시뮬레이션 조건서가 홀로그램으로 떠 있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은 이론이 아닌 실력이 증명되는 곳입니다. 자칭 천재 전략가이신 생도가 자신의 우주산의 전술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한 특별한 시합이 곧 시작됩니다. 알란은 손가락을 튕기자 홀로그램 숫자가 붉게 빛났다. 적군, 정예 교관진 30명, 아군, 신입생도 10명. 어디 제한 없음? 승리 조건? 지휘관의 포로 생활. 단순한 불리함이 아니었다. 이는 학살을 위한 장소였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 신생도는 10명의 소대원을 지휘하여 제가 직접 이끄는 30명의 특수전 교관진을 격파해야 합니다. 승리 확률?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0에 수렴합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자살 행위죠. 수학은 사각지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영은 무한의 가능성을 품고 있지요. 타르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잡음이 많은 관측석을 뚫고 날카롭게 전달되었다. 그는 반란의 눈을 보지도 않고 아래쪽 대기석에 앉아있는 풋내기 생도들의 무리를 응시했다. 그들 사이에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어하는 공포와 선택받은 자의 오만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입만 무겁건. 그럼 자신의 운명을 함께할 아리 사형 집행을 지켜볼 부하들을 진행하시오.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하도록. 카르마는 반란의 제안을 무시하고 천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 끝에는 텅 빈 공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듯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이미 맑고 투명한 하지만 걱정스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판정 결과를 알립니다. 현재 교관진의 평균 전투 경력은 15년 이상입니다. 내 생도들의 전투 적성 평균치는 2만했습니다. 승리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만회 중 만에 전멸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지금이라도 거부하고 철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에테르, 입 다물라. 하지만 내 기억 속의 전쟁터는 살아남는 자만이 기억하는 곳이다. 확률 따위는 쓸모없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계산 가능한 변수가 아닌 불확실한 폭탄이다. 가르마는 관침선 난간을 벗어나 대기석으로 내려갔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의 등에 꽂혔다. 그는 생도들의 앞을 지나치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규율을 잘 지키는 모범생들은 철저히 무시했다. 대신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눈에 기운이 없는 문제아라고 낙인 찍힌 아이들 앞에 멈춰섰다. 그의 첫 번째 선택은 레이였다. 교복 단추 하나를 제대로 끼우지 않고 턱을 갠 채 삐딱하게 앉아있는 소년. 사마에서 카르마의 제3자적 시선을 견디지 못해 몇 번이고 시비를 걸어왔던
아카데미의 골칫거리였다. 너, 레이, 뭐야, 자살하려면 혼자 하지. 왜 날 꼬시냐고. 레이는 짐짓 거만하게 튕겼지만 카르마의 눈동자를 마주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눈은 같은 20살의 눈이 아니었다. 네 외 수많은 시체를 넘어온 늑대의 눈이 자신을 먹이로 분석하고 있었다. 너의 눈은 살아남으려는 본능만 가득 차 있고 기겁하다. 하지만 이 살벌한 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그 기겁함이다. 일어나라. 이 미친. 너네. 난 제접당해도 상관없어. 거부할 권리는 없다. 네가 여기서 나가면 너는 평생 쥐새끼처럼 숨어다니며 살아야 할 거다. 내 옆에 서면 적어도 사람처럼 죽는다. 그게 네 선택지다. 다르만은 레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생도에게로 향했다. 컴퓨터 정비에만 관심이 있어 전투 훈련은 기피하던 노아. 쇠 부러지는 소리만 들어도 구토 증세를 보이던 의무지망생 셀리나. 그리고 몸은 비대하지만 반응 속도만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탱크.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인여인간데. 하지만 가르마의 눈에는 그들이 장래 행렬을 늘어놓을 완벽한 소재로 보였다. 분석 완료. 선택된 인원들의 상성 최악입니다. 지휘관과의 유대감 0%, 팀워크 마이너스 수준. 이건 소대가 아니라 난민 집단입니다. 드디어 10년의 소대가 간신히 갖춰졌다. 생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레이는 입술을 깨물며 카르마를 노려보았고 세리나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반란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박수수는 비웃음의 소음이었다. 훌륭합니다. 아치 대기장을 긁어모은 듯한 멋진 대원들이군요. 에이신생도 당신의 독창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개시하겠습니다. 사형 집행, 아니 전투 개시. 경고 사이렌이 울리기도 전에 카르마는 소대원들을 둘러싸고 홀로그램 맵을 켰다. 그는 훈련복에 소매를 걷어 올리지도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격려가 아니었다. 듣거라. 너희는 지금부터 인간이 아니다. 이 전장에 심장은 필요 없다. 너네와 손가락만 움직이는 기계가더라.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초 훈련도 입을 닫아. 내 눈에 너희의 불안이 보인다. 그 공포는 곧 죽음이다. 지금 너희 뇌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감정선을 끊어버려. 두려움, 동정, 그리고 살고 싶다는 욕망까지 모두 지워라. 하르마는 갑자기 셀리나의 멱살을 잡아 가까이 끌어당겼다. 셀리나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카르마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소라처럼 둔탁하지만 새큼난 소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네 눈에 눈물이 고인다면 그게 네 혈액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울지 마라. 대신 계산을. 적의 탄환이 네 관자놀이에 박히기까지요. 3초. 트영. 3초를 어떻게 벌어낼지 생각해라. 카르마는 세리나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데이터 칩을 꺼내 노아에게 건넸다. 이걸 시뮬레이터 메인 포트에 꽂아라. 질문하지 마. 그냥 해. 이게 뭐죠? 시스템 권한을 다시 쓰는 건 불법이에요.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곳이 지옥의 문 앞이라는 걸 잊지 마라. 불법 더위는 없다. 꽂아. 노아는 공포에 질린 손으로 칩을 보트에 삽입했다. 순간 시뮬레이션 호리불께 전멸하기 시작했다. 중앙 통제실에서 반란이 당황한 듯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시뮬레이션 난이도가 최대치보다 높아. 중력 설정이 비정상적이다. 당장 멈춰라. 하지만 카르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소대원들에게 소행성의 날카로운 파편이 빗발치는 잔해 지대로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장난감이 아닌 실전탄을 쏘아대는 사격장에 맨몸으로 던져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카르마, 위험합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설정이 공격성 레벨 5로 올라갔습니다. 신체 통증 보상 시스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건 부상입니다. 아픔은 살아있음의 증거다. 그것이 그들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이야. 잠시, 메이. 또 뭐야? 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겠지? 규율이고 상관이고 그따위의 지휘체계다. 오늘 내가 널 시키는 건 하나도 없다. 그저 30명의 적을 죽이라. 그 외엔 무엇을 해도 좋다. 도망쳐도 좋고 숨어도 좋고 죽어도 좋다. 대신 안마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이기게 만들 테니 그 과정에서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아라. 그게 너희가 숨을 쉬는 조건이다. 미시뮬레이션 세계에서 가상의 우주 공간. 10명의 신입생들은 끝없는 어둠과 유령의 함대 사이에 던져졌다. 30명의 교관진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하지만 카르마는 웃고 있었다. 아니, 그 미소는 너무나도 차가워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오한을 느끼게 만들었다. 적 포착 9시 방향 거리 50량. 교관진의 선두입니다. 교전 권고를 합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그들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생각할 때까지 알만한 시선을 하늘로 돌렸다. 그곳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뒤의 은하가 불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네들의 춤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불가능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가상현실 캡슐 내부. 6주만 기대음과 함께 시뮬레이션이 가동된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차가운 우주의 심연 그리고 소행성대가 뿌려진 혐로다. 카르마의 눈동자가 번뜩인다. 그는 신입생들로 구성된 함대의 지휘관으로서 3배에 달하는 적 함대를 앞에 두고 있다.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 온라인. 적 함대 살인척 전투 태세돌이. 현재 아군 함대의 전력 대비 승산 확률은 0. 3%입니다. 카르마, 이 수치는 도박이라기보다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확률은 꼴랑 값어치 없는 숫자다. 전자니 변수를 통제하는 자가 승리한다. 전 함대 개방 통신망의 위치 정보 송신을 시작한다. 경고, 위치 노출 명령입니다. 적에게 우리의 좌표를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은폐의 기본 전략을 무시하는 기간 요청. 거부한다. 놈들의 눈에 보여야 놈들의 눈속임에 빠질 수 있다. 완제실 모니터. 알란 교수와 교관들은 카르마의 함대가 은폐막을 해제하고 마치 도망치는 토끼처럼 뒤를 보며 전속력으로 소행성대로 도주하는 광경을 보며 비웃는다. 보시지요, 학과장님. 천재라더니 겁먹은 꼴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서른차게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치다니. 이건 전략이 아니라 패배주의적 보주입니다. 소행성대로 들어가려고? 저곳은 난기류가 심해 기동이 불가능해. 자살 행위로군. 이제야 그 의도를 알겠군요. 대적을 멸하기 위해 비겁하게 숨어버리려는 속셈일 겁니다. 교관진들 전속력으로 추격하세요. 굶주린 늑대가 쥐를 몰아붙이듯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주도록. 교관진의 함대가 카르마의 뒤를 쫓는다. 마치 먹이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포식자들처럼 속도를 높인다. 카르마의 함대는 좁고 험난한 소행원 사이로 위태롭게 비행한다. 적 함대와의 거리선 흉용용로 축소. 이런 데가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레이의 전투기가 빛나라는 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격 예상. 캡틴, 이거 미쳤다고요. 이 좁은 곳에서 이속을 올리라고. 내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데. 뼈가 부러지는 쪽이 낫다. 레이, 기동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리고 그대 뒤에 있는 놈을 믿어라. 뒤에 있는 놈이라니.
카르마를 레이의 뒤를 따르던 교관 함대 중 하나가 소행성의 그림자에 숨어 레이의 사각지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커맨드를 입력한다. 에테르, 드론 편데이로우. 자폭 모드 전환. 에이, 타이머했지? 헤이, 자폭 모드? 하지만 그 드론들은 아군의 방패 역할입니다. 그것을 폭파시키면 아군 방어막이 붕괴됩니다. 안배가 필요 없다. 아시밭이 필요할 뿐이다. 시장. 가르마의 지휘함 주변을 맴돌던 30개의 수호 드론들이 동시에 적의 추격 함대를 향해 뛰쳐나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대형 폭탄으로 변해 폭발한다. 폭발의 여파는 소행성들을 파편대로 쏟아내며 거대한 파도처럼 뒤따르던 교관진을 덮친다. 충격. 방어막 파괴됐다. 이건 자기 편 드론을 폭탄으로 썼다고? 미친놈이야. 전 함대, 선해, 안전을 준비해라. 폭발과 파편의 회오리 속에서 가르마의 함대는 흠집 하나 없이 빠져나와 기묘한 곡선을 그리며 교관진의 측면으로 돌아간다. 레이의 손은 조종관을 타고 비틀거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인다. 하하, 이거 제법이네요. 죽음의 벽을 통과하다니? 놈들이 당황해서 대형이 흐트러졌어요. 적 함대의 대형이 붕괴되었습니다. 파편의 충격으로 5척의 기동불능 상태. 현재 전력 피는 2호 대일형으로 축소. 카르마, 아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당신의 계산식뿐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스다. 에이, 적의 기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순양함 세척을 격파하라. 그리고 도망쳐라. 네? 격파하고 도망친다고요? 놈들이 휘청거리는데 전면 공격을 해야. 실행하지 않으면 너를 시뮬레이션에서 제외시킨다. 레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기동을 시작한다. 레이의 전투기가 적의 날개를 치고 흐르자 교관진의 기함은 당황하여 대형을 수정하려고 한다. 알란 교수의 표정이 굳어진다. 뭐지? 전면 공격이 아닌가? 저게 뭐야? 대형이 무너지고 있어. 저 녀석은 놈들의 혼란을 이용해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어. 카르마의 표적은 명백했다.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족아내는 것이다. 그는 교관진들을 작은 그룹으로 격리시켜 각계격파할 수 있는 막로를 만들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에서 폰들을 하나씩 잡아내듯이. 잔혹한 체스란 그런 것이다. 상대의 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할 모든 말을 부수어 절망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왕을 베는 것. 교관진의 기함이 고립되었습니다. 내 70%가 소행성대에 틀어박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공격할 차례입니까? 아니다. 기함을 향해 발사할 무기는 없다. 다만 그들이 숨 쉬는 공기를 끊을 뿐이다. 카르마의 함대가 교관 기함의 전면에 도달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포를 발사하지 않는다. 대신 정밀유도 레이저를 기함의 측면, 생명유지 장치가 위치한 곳에 조준한다. 당장 그들을 박살내라. 쏴! 포탑을 쏴버려. 에테르 생명유지 시스템 파괴, 산소 공급 차단. 카르마, 그것은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승리를 위해 적의 승무원들을 질식사시키겠다는 겁니까? 전쟁의 협정이란 없다. 있을 뿐인 것은 살아남는 자와 죽는 자뿐. 벌써 짧은 섬관이 기함의 복부를 스친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함의 내부는 순식간에 붉은 견보로 물든다. 산소 탱크가 타게되어 함대의 공기가 우주로 빨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산소 농도가 떨어져요. 숨이 안 막혀. 방독면 빨리. 이게 무슨 함교가 침몰되는 겁니까? 살인죄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살인극입니다. 항복하든가 질식사하든가 너희의 선택권이다. 잠시 후 교관 기함으로부터 흰 깃발이 올라온다. 함교의 승무원들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헐떡이고 있었다. 카르마는 단 한 발의 포탄도 쏘지 않고 단지 숨통을 쥐어짜는 것만으로 적의 30척을 굴복시킨 것이다. 아이 시뮬레이션. 종료 판정. 적군 정렬. 카르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남을 뿐. 인류를 구하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완제실은 침묵에 잠긴다. 빨간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학과장은 카르마를 보며 섬뜩한 기세를 감추지 못한다. 가상 우주의 어둠 속에서 카르마의 눈은 앞으로 다가올 진짜 전쟁의 그림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거대한 전광판이 붉은색에서 차가운 회색으로 물들었다. 라는 문자가 허공에 떠 있고 그 아래로 라는 글자가 무심하게 번뜩인다. 하지만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성은 들리지 않는다. 시뮬레이션 센터 통제실은 마치 무덤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다. 완제실의 스크린에는 교관진이 지휘하던 30척의 함선들이 하나둘씩 생명 유지 시스템이 정지되며 표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먼도 타실이나 폭발한 엔진실이 아니라 그저 산소 공급이 막혀 천천히 질식해가는 승조원들의 비명만이 시스템을 통해 메아리치고 있었다. 시뮬레이션 종료. 전투 시간 14분 32초. 아군 피해 0%. 적 손실 100%. 교관진 함대 전원 전투 불능 상태로 판정됨. 카르마, 작전 목표 원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조타시를 격파하지 않고 엔진을 끊지도 않았어. 그저 산소 공급 라인만 타격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저 숨을 못 쉬어서 숨이 막혀 죽은 거라고? 전쟁 법규에 어긋나는 비인도적인 전술이야. 상대를 죽이는 게 목적이지. 고통 속에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다. 이 녀석은 미친놈이야. 그때 시뮬레이션 포대 해치가 으스러질 듯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카르마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연을 응시하는 듯 건조하게 타버린 재와 같았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관제실에 있던 수십 명의 교관과 생도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야생의 포식자 앞에 선 초식 동물의 본능적인 회피 반응이었다. 비인도적이라. 웃기는 건 너희들이 아는 전쟁이란 화려한 폭죽이라도 된다는 건가? 카르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마치 잠수함의 송아처럼 듣는 이들의 뱃속 깊은 곳을 울리는 공명이었다. 달란 교수가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향해 소리쳤다. 이건 학교의 훈련이야. 적을 썸멸하는 게 목적이지 고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너 같은 괴물이 지휘관이 된다면 인류는 망할 거다. 선멸? 멍청한 자여. 함선을 부수는 건 자원의 낭비다. 승조원만 제거하면 함선은 우리의 것이 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의로운 승리 따위가 필요한 건 퍼레이드장뿐이야. 전장에서 오직 중요한 건 결과뿐이다. 마르마의 시선이 반란을 스쳐 지나갔다. 그 시선을 받은 반란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서늘한 압박감. 카르마는 군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안도감도 흥분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계산된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들어라. 우린 지금 놀이를 하는 게 아니다. 겉다 철족들은 너희가 상상하는 상식 따위는 씹어먹고 덤벼들 것이다. 그들 앞에서 너희의 고결한 도덕관은 창피하게 무너질 뿐이야. 살고 싶다면 인간성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져라. 그게 너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관제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동기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카르마에게서 동기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심연을 마주한 듯한 위압감을 느꼈다. 그 순간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카르마, 생체 모니터링 결과 주변 인물들의 평균 심박수가 140% 상승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괴물이라고 인식하는 확률이 98%입니다. 좋다. 두려움은 가장 효율적인 복종의 도구니까. 나가자, 에트르. 아, 카르마는 횡하니 뒤를 돌았다. 그의 등 뒤로 레이가 황급히 따라 나섰다. 레이의 얼굴에는 아직 시뮬레이션의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채 카르마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한편 관제실 맨 위층 특별관람석. 차가운 색깔의 유리 뒤쪽에 서 있는 배신자의 그림자가 카르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 그 이상의 것이었다. 먹잇감을 잡은 맹수의 눈빛이자 자신의 계획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발견한 암살자의 눈빛이었다. 에휴, 저 녀석 보았나? 눈빛이 달라. 에휴, 단순한 천재가 아니야. 마치 우리가 아는 그 미래를 보고 온 눈빛이라니. 카카, 저런 인재를 제거한다면 그의 잠재력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도... 끌어들일 수 없는 개는 죽여야지. 저 녀석은 이미 우리가 아니다. 저 녀석이 존재하는 한 인류와 공허의 군단 사이의 평화로운 계획은 물거품이 될 거야. 그는 균열이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돌발 변수지. 배신자는 턱을 괴며 가르마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터치패드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작은 동작 하나다. 곧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제3암살부대 그림자를 대기시켜라. 오늘 밤 기숙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도록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즉시 실행해. 어둠 속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연방 최고 회의의 그림자가 이제 막 눈을 뜬 전사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아카데미 야외 테라스. 밤하늘에는 인공위성과 수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흐르고 있었다. 가르마는 난간을 기대어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레이가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와섰다. 이신... 아니, 카르마. 자네가 그렇게 잔혹하게 이길 줄은 몰랐어. 교관들이 숨을 못 쉬어 죽어가는 걸 보고도 자네는 손조차 떨지 않았어. 손이 떨린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레이? 자네는 그 소리를 들었나? 가상의 공간이었지만 질식해가는 그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 인맥시켰어.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이겼어. 그 비명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30년 동안 멈춘 적이 없어. 내가 들어본 비명은 이 정도가 아니야. 행성 하나가 불타오를 때의 비명, 우주의 진공 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 비명. 그건 이따위 시뮬레이션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지독하지. 하르마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인류의 심장부인 지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고 머지않아 공허의 군단이 몰려올 허공이 펼쳐져 있었다. 저기 저 빛들은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곧 죽음의 무덤이 될 것이다. 네, 나를 따라와. 자네가 보고 싶은 것은 내놓지 않을 수도 있어. 잔혹한 배신, 그리고 죄책감까지. 전 겁을 먹었어. 자네가 괴물 같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느꼈어. 자네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안 따르겠어. 어디든. 좋은 대답이다. 그럼 준비해라. 오늘 밤은 조용할 것 같지 않으니까. 카르마의 눈동자에 유성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의 목을 겨누는 칼날처럼 차가운 빛이었다. 그의 그림자는 테라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심연의 입가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심연의 눈동자라 불리게 될 지휘관의 첫걸음이 어둠 속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